자, 안녕하세요. 경매대망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경매로 다가구 주택을 낙찰받아서 수익을 내고 계시는 분이 직접 인증을 하신다 그래갖고 인터뷰 모셨습니다. 자, 블랙홀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히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근로소득을 자본소득으로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부동산 초보 경매자 블랙홀입니다. 현재 나이는 40대 중반이고요. IT 업계에서 약 20년 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IT 업계에서 20년 넘게 하셨다면 그 분야에서는 굉장히 전문가시겠네요. 네. 근데 그렇게 전문가 쪽에서 어떻게 보면 다른 쪽을 바라보신 거잖아요. 네네. 그런 계기가 혹시 있습니까? 제가 2000년도에 IT를 할 당시에는 사실은 IT가 3D 업종이었어요. 아, 그랬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선배들이 40대 후반에 대부분 치킨집을 차린다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자연스럽게 향후 미래를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저에게는 약간의 기로가 있었던 것이 이제 기술사라는 게 있습니다. IT에서는 최고의 자격증이라는 기술사가 네. 있었고 그거를 도전을 할까 생각했다가 보통 그게 자격증 취득을 하게 되면 2년에서 3년 정도 평균 소요가 됩니다. 어려운 거군요. 시간이 소요가 많이 되고 또 노력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과연 이거를 취득을 하고 미래에 내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좀 퀘스천이 많이 들었고요. 마침 또 계속 또 집에 대해서 또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제 집 계약을 하다 보니 부동산에 관련된 정보를 찾게 되고 또 공부를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제 공인중개사까지 연결이 됐고요. 그래서 공인중개사 취득을 하고 경매 공부까지도 그때 당시에는 진행을 했습니다. 공인중개사 업무는 안 하셨고요? 네, 실제적으로 회사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하진 않았고요. 그때 당시 그래도 동호회 활동을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경매 대망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굿프렌드를 먼저 알았고요. 아, 저를 먼저 한 게 아니구나. 네, 굿프렌드라는 경매 학원을 먼저 네. 알게 됐고요. 그래서 거기서 검색을 통해서 유튜브에 경매 대망이 계시는 걸 보고 거기서 또 시청을 하게 됐고요. 그거 이제 계속 연결상상에 2000년도에 부천 지원에 실제 경매 투자반으로 해서 신청을 해서 수강을 했었습니다. 2000년요? 20년도. 2020년. 죄송합니다. 2020년도에 네네. 수강을 하셨군요. 네네. 그때 코로나였는데? 네, 코로나였기 때문에 사실은 온라인으로밖에 수업이 진행이 안 됐고요. 그 동영상이 있었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제가 이해를 하지 못했던 부분을 지속적으로 들을 수 있어서 가장 큰 장점이었고요. 저희도 온라인 어쩔 수 없이 코로나 때문에 시작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소통 부분까지 온라인으로 해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제 바로 물건 도대체 얼마를 투자하셨고 얼마를 벌었는지 물건 소개부터 좀 하자면요. 자, 어디 있는 거죠? 지역이? 충남 천안시에 있습니다.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에 다가구, 토지 면적이 110평, 건물 면적이 199평, 지금 감정가는 15억이고요. 낙찰가는 9억 2,200만 1,000원을 쓰셨어요. 네. 이거 동점자 나올까봐 이러고 쓰신 겁니까? 네, 맞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1,000원 쓰셨고. 그런데 이제 다가구인데 몇 가구가 있죠, 여기? 총 19세대입니다. 19가구. 지금 제가 궁금한 거는 이 19가구를 9억 2,200. 지금 제가 보기엔 시세 한 15억 가까이 하는 것 같은데 이거를 이렇게 싸게 받은 이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수익이 얼마나 나오는지를 한번 바로 해볼게요. 자, 낙찰가는 9억 2,200이고 이거 경락장금 대출 받으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경락장금 대출 얼마 받으셨어요? 5억 5천을 받았습니다. 5억 5천 받으셨는데 이게 사실 싸게 산 이유 중에 하나가 유치권이 10억이 있었어요. 네. 정확히 말하면은 10억 800만 원. 이것 때문에 싸게 좀 받으신 것 같긴 한데 유치권 있으면 대출 안 나오거든요. 네, 맞습니다. 대출 어떻게 받으셨어요? 유치권이 처음부터 들어온 건 아니었고요. 네, 제가 입찰하기 전날에 대법원 사이트에 가서 혹시나 정보가 변경된 게 있는지 확인했을 때 신고가 들어왔고 입찰할 당시에 낙찰되니 서약서 같은 거를 하나 주면서 이거 유치권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라고 사인을 하더라고요. 사인을 했고 사실은 유치권이 대출이 안 나온다라는 거는 알고 있었어요. 사전에도. 그런데 이게 가짜 유치권이기 때문에 설마 안 나오겠어? 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요. 그렇게 좀 쉽게 접근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이제 여러 군데 알아봤지만
역시나 다들 유치권이 있기 때문에 거절을 했습니다. 만만치 않죠. 네. 예. 그래서 부랴부랴 그래도 아는 사람 통했고 지인 찬스나 기타 정보들을 많이 인터넷을 활용해서 했지만 결국은 다 실패를 했고요. 그래서 고민이 좀 많았습니다. 이걸 다 포기를 당시에, 해야 되나. 예. 네. 그렇지만 또 계속적으로 찾아보니 또 하늘이 또 도와주셨는지 두 군데에서 연락이 왔고요. 가능을 하다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 중에 한 군데는 좀 비용이 좀 작았습니다. 한 4억 정도였고요. 대신 이율은 좀 쌌고요. 이율은 한 3점 초반이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쪽은 5억 5천이 나오고 이율이 3.9% 대신 고정이라고 얘기를 3.9 했고요. 고정금리. 네. 네. 그때 당시에 보통 이율이 한 2점 중반쯤이었기 때문에 3.9%는 개인적으로 좀 높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지금 저는 사실 선택사항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5억 5천을 주고 대출을 받았습니다. 가만히 있어봐. 3.9면은 지금 한 5% 되거든요? 5%더 넘죠. 네. 네. 지금 가만히 있어봐. 싸게 받으셨는데? 그렇죠. 이게 또 신의 한 수가 되었습니다. 또. 게다가 변동금리도 아니고. 네. 참. 이게 원래 준비되고 노력하는 자한테 운도 온다고. 죽으란 법은 없더라고요. 예. 운 좋게 네. 결론은 어려운 게 아니라 오히려 잘 풀린. 네네. 그래서 이제 3.9%의 고정금리로 5억 5천을 대출 받으셨으니까 9억 2천 빼기 5억 5천 하면은 3억 7천 현찰이 들어간 겁니다. 이게 투자된 금액이고 그러면 이제 수익을 알아봐야 되는데 지금 19가구 전부 임대를 놨습니까? 그렇지 않고요. 19가 중에 10가구는 전세를 놨고요. 나머지 9가구만 현재 월세 수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전월세 합쳐서 보증금은 얼마예요? 약 5억 4천 정도 5억 됩니다. 4천. 네. 월세는요? 월세는 관리비 포함해서 약 월 440만 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봐. 근데 네. 지금 현찰 투자가 3억 7천 됐단 말이에요? 네. 근데 보증금을 받은 건 5억 4천이에요. 네네. 그 보증금 받아서 뭐? 나머지는 다 일부 대출 상환을 했고요. 상환하셨구나. 네네. 이자가 얼마 정도 나가죠? 이자가 월 100만 원 정도 나갑니다. 그럼 340만 원은 네. 손에 잡히는 네, 맞습니다. 금액이군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이거 뭐 계약서 같은 거 인증 가능합니까? 그 인터넷에서 좀 다운을 좀 받아왔고요. 거래 내역서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보시면 쭉 지금 금액들이 시간대별로 해서 계속 관리비나 월세들이 쭉 들어오는 것들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9월 달서부터 뭐 이렇게요. 이거 기분이 어떠세요? 이렇게 다 임대를 맞추고 나니까 월세가 들어오고 나니까. 기분이 네. 일단 좋은 것도 있었고요. 좋은 것보다는 사실은 뿌듯했어요. 뿌듯했다. 내가 스스로 이거를 해냈구나라는 생각. 그리고 처음에는 되게 막상 어려웠지만 수익까지 연결되는 그 과정에서 배웠던 모든 것들 때문에 그냥 돈보다는 스스로 되게 뿌듯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나름 뿌듯함과 성취감 이런 게 있었겠네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유치권 10억 800만 원 이거 물어주면은 10억 더하기 9억이면 19억에 산 거라 더 비싸게 산 거거든요. 네. 이거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이거 잘? 네, 결론만 먼저 말씀드리면 해결이 됐고요. 이 경매를 신청했던 채권자 쪽 은행에 먼저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해서 현재 이게 유치권이 들어왔는데 대출 당시에 혹시 감정평가를 받았을 때 유치권에 대한 내용이 있었냐라고 해서 없었다. 그러면 혹시 그 감정평가서의 사본을 복사해 줄 수 있냐 했더니 가능하다라고 했고요. 은행에 가서 그 사본을 진짜 직인 받아와서 했고요. 그래서 혹시나 모르면 그거라도 제출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갔고요.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해당 그 주소로 내용 증명을 보냈는데 마침 그게 이 근처였더라고요. 이 근처에서 제가 직접 가보고 그 앞에 계시는 이제 경비원 관리 사무소에 가서 확인했지만 그런 주소는 없다. 네, 그런 거 확인했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현재 살고 있는 임차인 분들에게도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혹시나 만약에 이게 문제가 생기면 여기에는 우리가 다 살고 있다라는 그런 어떤 확약서까지도 써주겠다라고 얘기를 다 받았습니다. 그 증거는 다 갖고 있었고요. 그 이후로는 뭐 누가 찾아오거나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냥 제가 등기 이전하면서 소멸된 상황입니다. 그 찾아오지도 않았어요? 네. 어설프긴 했는데 그래도 경매 초보셨잖아요. 네. 근데 굉장히 치밀하게 조사를 하셨거든요. 잘하셨네요. 이거 누구한테 배우신 겁니까? 유튜브를 많이 일단 신청을 했고요. 네. 사실은 경매대망님의 유튜브도 있었습니다. 네. 그 아마 유치권 관련돼서 몇 개 올렸던 내용이 있어서 그거 보고 어떤 용기를 좀 많이 얻었죠. 좋습니다.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하고 싶은 사람들은 경매라는 게 조금 꺼려지고요. 네. 이제 경매를 배운 사람도 유치권, 이 정도의 유치권을 도전하는 거는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경험자로서 나 완전 부동산 초보다. 근데 요 정도 물건의 유치권을 해결할 수 있다. 그러면 얼마나 걸릴까요? 이게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될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항상 대마왕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학자가 될 필요 없다. 돈을 버는 목적이기 때문에 저는 뭐 1개월, 2개월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눈앞에 이슈가 닥쳐 있다라고 하면 그 해결은 본인이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의지만 있다고 하면 분명히 길은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변에 전문가분들이 있다고 하면 상의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정도라고 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걸 하신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지 뭐 기간은 중요한 것 같지가 않아요. 자, 그러면 앞으로의 목표가 있을까요? 네, 저는 20년에 시작을 했고요. 20년. 네, 20년에 시작했고 25년까지 실제로 한 10억 그리고 30년까지 100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목표는 일단 불가능할 정도로 잡아야 그 목표를 보고 뛸 수 있기 때문에 좀 크게 잡았고요. 앞으로 그렇게 잡고 지금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지금 2020년에 목표였었는데 네. 2023년이에요. 네, 근데 2025년까지 10억인데 네, 일단 2030년 목표는 두 번째 치고 네, 이거 어떠세요? 10억 네,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배출 다 빼고 네, 네, 제가 보기엔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이게 이제 저도 이제 경험자로서 이게 딱 달성이 되면 이제 그 다음 목표가 보이거든요. 일단 내후년에 다시 한번 인증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10억. 아, 감사합니다. 네네.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저도 좋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부동산 투자를 고민하고 있는 시청자들에게 한마디 네. 한다면. 저도 IT 회사를 다니기 때문에 젊은 친구들이 많은데요.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근로소득보다 항상 자본소득을 많이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그게 부동산 투자가 됐든 코인이 됐든 기타 주식이 됐든 아니면 또 주변엔 또 미술품 관련된 네. 또 투자도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떤 투자든 상관없습니다. 그 투자를 통해서 자신만의 방법을 찾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실천이라는 겁니다. 어떤 투자가 됐든 반드시 실천.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모여서 과정이라는 시간을 거치면서 결과로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반드시 실천하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실천. 저도 항상 주장하는 얘기지만 닉네임 블랙홀님도 실천을 강하게 주장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 가지였죠. 유치권은 여러 개 얘기하셨는데 제가 이제 전문가로서 말씀드리자면 이건 점유가 없었죠. 점유가 없는 건 어떻게든 유치권이 될 수가 없었고 또 하나 운이 좋았던 건 이제 당시에는 높은 금리였지만 어떻게 고정금리로 돼갖고 3.9%로 잘 빌려주셨는데 자, 계산 한번 때려보겠습니다. 자, 낙찰가가 9억 2천, 대출이 5억 5천. 그러면 현찰 투자가 3억 7천 된 겁니다. 이게 투자금이고요. 그리고 수익금, 보증금이 5억 4천, 월세가 440. 그러면은 보증금과 대출금이 거의 똑같으니까 보증금으로 대출, 즉 무이자 대출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면 될 거고 현찰 투자는 3억 7천이니까 440만 원 월세가 나오는 게 맞네요. 대충 계산해서 이제 3억 7천 후반대 투자하셔가지고 월 340만 원 정도가 나오니까 게다가 이거는 호수가 나눠져 있는 상가도 아닌 다가구 집이다 보니까 수익률이 굉장하고 지금 팔아도 제가 보기에는 5에서 한 6억 정도 남는 그런 거다 보니까 제가 투자를 잘하셨다는 인정한다는 의미에서 선물 하나 네.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투자 잘하신 분들 드리는 배지거든요. 이게 더 잘하면 더 좋은 걸 제가 준비해 놨습니다. 100억 되면 자, 이거 제가 껴드릴게요. 금인가요? 순금입니다. 아, 네. 자, 앞으로 나름 성공의 수익률을 내보셨으니까 앞으로 더 잘해내라고 믿고 응원하겠습니다. 2년 뒤에 하고 네. 그리고 7년 뒤에. 네. 7년 뒤에. 그때는 저도 선물을 준비하겠지만 저한테 선물 하나 더. 좋습니다. 7년 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실천하는 투자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